이번 시간에는 교사월급 세부내역 10번째 시간으로 맞춤형 복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설명에 사용되는 자료는 2022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이며 더보기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자료가 있어 따로 자막은 달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복지 점수로는 700포인트가 제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변동 복지 점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복지 점수와 가족 복지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속 복지 점수를 보면 1년에 10포인트를 주게 되겠습니다.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를 배정하겠습니다. 가족 복지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100포인트고요. 직계존속은 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요. 직계 비속인 경우에 첫째 50, 둘째 100, 셋째 이상은 200포인트가 배정되겠습니다.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으로는 3,000포인트, 둘째 자녀 출산 축하금으로는 2,000포인트, 난임 지원비로는 500포인트, 태아 산모 검진비로는 1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022년에 추가된 항목이 있는데요. 건강검진비로 200포인트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만 40세 이상으로 건강검진에 맞추어 경련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추가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둘째 자녀 100포인트, 셋째 자녀 200포인트 지급이 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전년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녀당 1회 하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중 배정은 금지되어 있고요. 난임 지원비는 2020년 1월 1일 기준이고요. 재직 중 1회 하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중 배정은 금지가 되겠고요. 태아 산모 검진비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당 1회 하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경기도 복지 종합센터 맞춤형 복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간제 교사의 복지 점수 배정도 있는데요. 계약기간 1년인 경우에 700포인트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 복지점수 배정도 있는데요. 복지점수의 구성을 보시면 기본점수 700점에 건강검진비 200점 내외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전문이며 제10장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에 맞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2022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2022년 맞춤형 복지제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2년을 주기로 해서 1인당 200점을 배정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고요. 만 4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즉 1982년 12월 31일 이전 짝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1년 7월 4대 실손 도입으로 2022년 의료비 보장 상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중에선 본인 부담금 급여 20% 그리고 비급여 30%를 제외하고 지급되겠습니다. 출산 특약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 되겠고요. 이번에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휴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휴직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병역 휴직 및 법정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를 제외하고는 기본 항목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휴직 구분별로 복지점수 배정이라든지 단체 보험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있는 자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구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3쪽으로 가서 국외 파견자 및 정직 직위 해제자에 대한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항목의 구성을 보시면요.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 항목인 경우에는 필수로 생명과 상해보험이 있겠고요. 선택으로는 의료비 보장보험, 즉 실손보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 항목에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내용이 있겠습니다. 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기본 항목의 설계인데요. 세 번째, 기본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가 있는데요. 지정한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지역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 항목의 1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복지점수의 구성을 보면 기본 복지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동 복지점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점수라고 하는 건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가 되겠고요. 변동 점수는 근무 연수 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복지점수는 700포인트가 배정이 되겠고요. 1년 근속당 10포인트,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가족 복지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100포인트고요. 직계존속은 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가 해당이 되겠고요. 직계 미속인 경우에 첫째는 50, 둘째는 100, 셋째는 200포인트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으로는 3,000포인트, 둘째 자녀 출산 축하금으로는 2,000포인트, 난임 지원비로는 500포인트, 태아 산모검진비로는 100포인트가 지급이 되겠고요. 추가 복지 포인트로 건강검진비 200포인트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만 40세 이상이고요. 경년제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8쪽 근속 복지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겠고요. 1년당 10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최고 30년까지 300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근무연수라고 하는 건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예시가 있는데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자로 연수 휴직하였고 22년 3월 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22년 근속 복지점수는 1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에 조건이 있는데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100점이 되겠고요. 복직할 때 점수는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10개월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포인트에 12개월 중 10개월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83.3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가족 복지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인 부양가족 요건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배우자를 포함해서 4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되겠습니다. 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점수는 배우자는 100점이 되겠고요. 직계 존속은 50점. 첫째 50, 둘째 100, 셋째 200점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 100점, 셋째 200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출산 축하 복지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다음 해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출산한 경우에는 2023년부터 신청 및 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2,000점이 배정이 되겠고요.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3,000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의 공무원에게 복지 점수를 배정하겠습니다. 10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지원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해 500점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배정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자가 되겠고요. 역시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 이중 배정이 금지되겠습니다. 태아 산모 검진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포함해서 자녀 1회당 100점이 배정이 되겠고요. 임신 및 출산 별도 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자가 되겠고요. 역시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중 배정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11쪽에 가족복지점수 계산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3명, 부모 2명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100포인트가 되겠고요. 자녀 첫째 50, 둘째 100, 셋째 200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는 50, 50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50포인트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3명, 부모 2명, 형제 2명입니다. 배우자 100포인트 지급이 되겠고요. 자녀 첫째 50, 둘째 100, 셋째 200이 되겠습니다. 부모 및 형제는 150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포함 4인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명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배정되는 점수는 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부부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쪽으로 가서 건강검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주기로 배정이 되고요. 1인당 200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2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고요. 만 4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즉 82년 12월 31일 이전 짝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 휴직자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라는 얘기고요. 그 밑쪽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지점수의 관리 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인데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요.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연도 중 증가, 출산, 주소 존입, 승급, 결혼 등 또는 감소,
사망, 이혼, 주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당해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해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점수 계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하겠고요. 월, 하를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하를 계산하겠고요. 출산 축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할 계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지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단 1일자인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4쪽에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22년 3월 1일자 연수휴직자인 경우에는 휴직일이 1일이기 때문에 전월까지 복지점수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복지점수는 2개월 분만 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자 퇴직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전월까지 복지점수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2개월 분이 배정이 되겠고요. 2월 28일자 퇴직자인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복지점수가 배정이 되고 역시 2개월 분 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신분변동자의 점수 관리를 보면요. 월, 할 계산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사용한 점수가 산정 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요. 적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점수 2월 금지가 있는데요.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2월 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에 신규 임용자가 있는데요.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이 되겠습니다. 단 12월 발령받은 자는 기본 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되겠습니다. 15쪽에 예시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자 신규자에 대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근무연수가 2년이 되겠고요. 배우자 1명, 자녀 1명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무연수 2년은 군 경력을 의미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 점수는 700점이 되겠고요. 근속 복지 점수는 2년이기 때문에 20점이 되겠고요. 가족 점수는 배우자 100점, 자녀 첫째 50점에서 150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870포인트가 되는데 3월 신규 임용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무하게 되겠죠. 그러면 12개월 중에 10개월만 근무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곱해주면요. 725포인트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서 23쪽에 복지점수의 청구 및 지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청구 방식 등록이 있는데요.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방식 등록을 두 번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선택은 다르겠지만 자동 청구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동 청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카드 청구 및 승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라번 지급일 및 지급 계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급여일에 개인별 계좌로 이체가 되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요, 전통시장 또는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자유 항목의 40%까지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의견 수렴 결과 1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방법은요, 전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유효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배정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차감한 자율항목이 200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겠고요. 출산 축하금은 전통시장 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차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의 단체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생명상해 그리고 의료비 보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생명상해의 경우에는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에서 선택할 수 있겠고요. 중복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의료비 보장의 경우에는 급여 3천만 원, 비급여 3천만 원, 통원은 일 15만 원, 100회 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실손 상품과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손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의료비 보장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외적으로 정액 상품과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실손 보험은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맞춤형 복지에 대해 보았고, 맞춤형 복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맞춤형 복지 사이트의 복지 점수 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배정된 저의 복지 포인트는 950점이 되겠고요. 카드로 등록하였고 자동 청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950점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배정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내역을 보시면 기본 점수 700포인트고요. 근속 점수는 25년 근무였기 때문에 250점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가족 점수는 따로 배정되지는 않았고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60포인트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배정 내역, 세부 내역이 있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복지 점수 700인데 700점이 배정이 되었고요. 가족 복지 점수는 0점이 배정이 되었고요. 근속 복지 점수는 300점이 기준 점수인데 저는 25년 250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수 월급 세부 내역 맞춤형 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 구글 드라이브에 참고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